맨날 똑같이 사는 이유는 똑같은 옷만 입어서라니까? 완전 다른 시도들을 해봐야 인생에 좀 새로운 도전도 하고 새로운 생각도 하면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데, 특히 사회초년생들 있잖아. 이 친구들은 비싼 옷을 사면 안 돼. 왜냐면 비싼 옷을 사기 전까지의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라는 게 뭔지 모르거든? 그런 사람들은 외모가 바뀌면 연봉의 15%가 올라. 무조건이야. 패셔니스트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아티스트가 되어줄 필요는 있다. 내가 나의 잠재력을 발견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아, 나 너무 핏대 올렸다. 소정님은 옷 선물을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인경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네들은 너네들의 잠재력을 몰라. 이랬는데 열이 됐습니다. 이랬는데 열이 됐습니다. 옷은 잠재력이라고 생각하거든.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 아름이라는 뜻이야. 안다는 뜻이거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옷을 잘 입어. 그 외적인 거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런 성격을 가졌나 보다 라고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식이주라고 하지 않았거든. 의식주.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맨날 얘기했던 게 왜 의가 매일 앞이겠냐. 과거 시험 합격하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옷을 갈아입혀준 거였고, 그리고 선비들도 제일 먼저 어른이 되고 나면 옷부터 바꿔주면서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고 하는 일을 얘기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야. 셰프들은 셰프복을 입어야 셰프가 되거든. 그럼 너는 어떤 옷을 입어야 김전부가 되고, 나는 어떤 옷을 입었을 때는 기획자가 되고, 어떤 옷을 입었을 땐 대표가 되고, 어떤 옷을 입었을 때는 내가 선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옷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입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너는 이런 옷을 입어보면 어때?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의 반응이 뭘 것 같아? 저한테 어울릴까요? 다 그래. 전혀 안 입었던 스타일을 입어보게 하잖아. 그럼 저항이 진짜 커. 근데 사실은 진짜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 맨날 똑같이 사는 이유는 똑같은 옷만 입어서라니까? 완전 다른 시도들을 해봐야 인생에 좀 새로운 도전도 하고 새로운 생각도 하면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데, 맨날 똑같은 스타일, 맨날 똑같은 장소만 가다 보니까 잠재력이라고 하는 뜻은 깊이 물속에 가라앉혀 있다는 거거든. 근데 있긴 있잖아. 근데 그걸 바깥으로 표면으로 올려주려면 옷도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패션의 인문학의 본질은 나에 있어. 나를 공부하는 수단으로 옷을 써보라는 거거든. 그럼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 근데 깨고 바꾸고 알맞게. 첫 번째 깨는다는 건 뭐냐면, 특히 사회초년생들 있잖아. 이 친구들은 비싼 옷을 사면 안 돼. 왜냐면 비싼 옷을 사기 전까지의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라는 게 뭔지 모르거든. 예쁘게 입으라고 하면 사람들 살부터 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체형에는 다 장단이 있어. 최악의 단점들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 나는 하체야.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보완해줄 수 있는 요소로서 옷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옷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입어보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깨야 돼. 특히 체형이 특이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장에 들어가서 옷을 입는 것 자체가 공포인 거야. 안 맞을 것 같고. 근데 그걸 깨서 10개고 20벌이고 많이 입어보는 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냥 밖에 나가서 달리기 하고 뭔가 사업 차려서 도전하고 이것보다 이게 중요해. 진짜야. 자라에 가서 한 10개 옷 가지고 가서 입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찾아보는 거? 이게 깨는 거의 시작이거든. 너희 남편도 데리고 갔지만 이거요? 약간 이런 표정을 짓는다고. 근데 그거 이런 걸 입어봐요? 근데 그거. 사람을 만나서 매력도로 일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외모가 바뀌면 연봉의 15%가 올라. 무조건이야. 그래서 나는 사회초년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거, 네가 버는 연봉의 딱 10%만 너 자신을 꾸미는 데에 써봐라. 그럼 반드시 1년 뒤에 15% 오른다. 너가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너의 매력 계속 찾아가는 게 아름다움을 가꿔가는 거거든. 무조건 깨라. 이게 내 스타일인 것 같은데? 아니, 그 스타일이었으면 연봉 올랐어야지. 10개건 20개건 자라 같은 데 가서 싼 걸로 먼저 내 스타일을 찾고 안목을 바꿔봐야 한다. 아, 나 너무 핏대 올렸다. 업력이 한 5년, 7년 됐을 때 그때 이미지만 바꾸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내가 괜히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내가 이 길로 나아가겠다는 나 자신의 암묵적인 메시지기도 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편한 게 스타일이 아니네요. 편하게 스타일. 옛날에 내가 이거 실제 사례도 있는데, 어떤 친구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거야. 대학생인데 뭐라고 했냐면, 야, 의사들은 가운 입었을 때 의사가 되고 셰프는 셰프복 입었을 때 셰프가 된다. 그럼 네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면 아나운서 옷을 학교 갈 때도 매일 입고 가라. 그래서 4년 내내 입었어.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굉장히 좋은 회사에 비서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내 방송국 아나운서가 됐어. 그 옷으로 그 이미지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다 볼 때마다 얘는 방송하고 싶은 애구나 라는 거 알게 된 거지. 그런 기회가 계속 오니까 결국 그 일을 하게 되더라고. 두 번째는 바꿔야 돼. 자, 뭘 바꿔야 돼? 친구를 바꿔야 돼.
특히 이거 진짜 간곡히 부탁하는데 나 혼자 옷 사러 가지 마라. 옷을 못 입는 친구들일수록. 그리고 내 주변에 가장 옷 잘 입는 친구가 옷 사러 갈 때 빌어서라도 같이 가라. 정말 내가 봤을 때 이 옷 너무 잘 입는다라고 하면 정중하게 그 친구의 쇼핑 따라가봐라. 내 친구가 둘 다 패션 테러리스트야. 남자애들이야. 근데 한 명 소개팅을 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난방을 입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 단추 하나 더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때 알았어. 패션은 친구 정체성을 보여주는 곳이구나. 세련되게 옷 잘 입는 사람이 한 명만 들어가도 그 집단이 다 세련미가 올라가 버리거든. 그래서 이때 반드시 내가 옷을 골라주는 친구를 바꿔야 해. 흑백 요리사 같은 거야. 흑백 요리사의 평가더라라고 하는 친구가 업진살 하나 구워갖고 냈잖아. 자기 할 수 있는 최고의 묘기를 가지고 냈지. 근데 그때 안수정 셰프가 업진살에 대한 되게 다양한 이해도를 조금 더 경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랬잖아. 난 그걸 뭘로 들었냐면 우리 김짬부님의 다양한 면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너는 너를 안 써본 거야. 옷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자기를 향한 공부야. 그래서 바꿔야 돼. 누구를? 친구를. 옷 못 입는 친구? 미안하지만 쇼핑은 같이 갈 수 없어. 옷 잘 입는 친구? 밥을 사줘서라도 그 친구와 한 번 가서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으면 그게 연봉 15% 올릴 수 있는 방법이야. 패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 그때 봤던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2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그 패션 디자이너가 자기는 아이들한테 반드시 좋은 옷만 입힌다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남편감을 고를 때 무의식적으로 소재를 보고 고른다는 거야. 안목 있는 사람을. 난 거기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 나는 그냥 애들은 싼 옷 입히면 되지 이런 주의였는데 소재를 입어봐야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너무 놀랬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건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트렌드를 안 따를 거면 그럼 외딴 섬에 혼자 살라는 얘기가 있었어.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약간의 그런 트렌디함을 가미해주는 거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거든. 세 번째, 이 알맞게는 내 또 부끄러운 너네들이 좋아하는 나의 흑역사 하나 공유해야 되는데 내가 미국에 한 번 한 회장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그분의 집에 놀러 갔어. 난 휴가를 간 거기 때문에 모든 옷이 다 휴가 복장? 너무 예쁜 옷? 되게 자신감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부부가 초대한 거기 때문에 와이프가 내 옷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내 옷도 엄청 많이 나눠주고 왔어. 근데 계속 저녁만 되면 수정씨 내일에 어디 회사에 방문할 거니까 세미 정장이요? 뭐 오늘은 세미 캐주얼이요? 막 이렇게 카톡을 보내시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세미 정장을 하나도 안 갖고 온 거지. 남편을 그 50대 회장님 옷을 빌려 입히고 나는 진짜 뭐 슬리퍼 신고 갔단 말이야. 그때 TPO의 중요성에 대해서 글이 아니라 뼈 맞으면서 배웠었어. 그래서 그분도 사실은 그런 썰이 있었었대. 자기가 맨날 회사에 추리닝 입고 갔더니 어떤 날에 가보니까 자기 회사 팀원이 100명이었는데 그 100명이 다 거래처 백화점에 갈 때 추리닝을 입고 가더래.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자기부터 복장을 바꾸기 시작했고 아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야. 자신들의 회사의 격을 높이려면 그 정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 알아서 그때 사장들을 싹 모아놓는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 그때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옷을 잘 입었는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얘기하셨던 적이 있어. 항상 옷을 입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상황에 맞는 그 알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지. 뭐 이 사람이 나한테 미슐랭 셰프의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데 트레이닝 입고 오거나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입장이 안 돼. 아 나는 깔끔하게 입어라 좋은 옷을 입어라 주의자는 아니야. 근데 그 옷이 너의 잠재력을 발현시켜주고 있니? 그 옷이 너의 매력도를 올려주고 있니? 그리고 너는 정말 너 자신을 표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딱 봐도 이 사람의 이미지라고 하는 그 추구미라고 하나 너네들 말하는 걸 그 알맞게 하고 있니? 네가 그때 했잖아. 너의 추구미는 장원영이라고. 말이 되냐는 거야 이게. 이거 꼭 넣어줘. 왜 장원영이냐는 거지. 아무것도 밸런스가 안 맞는데 그냥 네가 봤을 때 예쁜 거지만 너가 차라리 그 만화 캐릭터 같은 그런 밝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 에너지가 밝은 쪽으로 옷을 바꿨을 때 김짬부 밝은 사람 이렇게 기억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미지가 안목 있고 지적이고 뭐 상황에 맞게끔 세련되게 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맞는 옷들만 산단 말이야. 적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지? 그럼 어떤 복장을 입고 가야 하지? 누구를 만날 거지?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입자는 거지. 그래서 옷장을 정리해두는 노하우들도 있어. 당장 뭘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29cm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우리 남편이 진짜 옷을 못 입었어. 그때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꿔준 거였거든. 의외로 신경 쓰면 되게 센스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게 양말이랑 신발, 뭔가 좀 다리가 좀 길어 보이려고 하면 그 신발 색깔과 양말 색깔을 좀 맞춰서 입으면 되게 예뻐 보이거든. 그래서 나는 도넛 바이닐을 되게 좋아하고 그게 기본템으로 실제 우리 애기도 거기서 되게 많이 신기는데, 꼭 추천해보고 싶은 건 헤어 컨설팅. 정말 과감한 새로운 도전들을 해보게 하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날은 뭐 실패해 보일 것 같은 날들도 있지만 결국 그 스타일을 막 자기 것들 찾아가더라고. 근데 그게 자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사람을 곁에 두면 너무 좋은 꿀팁이고, 그 해마다 나는 한 번 입어보고 너무 예쁜 것들은 보관하려고 여러 개를 사놓는 편이거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안에 입은 벨벳 목티인데 되게 좋은 거야. 이거를 패션의 인문학을 듣고 정말 와닿는 부분들을 적어준 친구한테 선물로 줄게. 내가 인경이를 바꿔본 것들을 이렇게 보면 좀 희망을 얻지 않을까? 내가 주고 싶었던 건 희망이야. 잠재력,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갈 수 있다. 패셔니스트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아티스트가 되어줄 필요는 있다. 내가 나의 잠재력을 발견해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내가 20살 때인가 21살 때 맨날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스스로를 되게 많이 학대할 때가 있었단 말이지. 내 사촌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봤는데 명문대 출신의 되게 예쁜 애였단 말이야. 근데 남몰래 돈을 벌려고 굉장히 험한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 가족들이 아무도 몰랐다고. 나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 다음날 내가 구로 디지털 단지에 가서 일을 했다고. 낮에는 학교가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밤에는 가서 구로 디지털 단지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더니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벌더라고. 그거 가지고 걔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나는 그거 가지고 뭐 했을 것 같아? 옷을 샀어. 근데 200만 원 넣지? 잠재력, 나 잠재력 발견하기 위해서. 그때 막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걸 삶을 처음 해본 거야. 나한테 어울리는 옷도 입어보고, 그때 이렇게 삶을 재밌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